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미동맹 관련된 사설입니다. 중앙일보는 국립외교원장의 부적절한 한미동맹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되고 있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비판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대한민국 동맹은 미국인데 문정권 동맹은 중국인가?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비판하고 있네요. 그 외교원장의 분석은 대체로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등하고 호의적인 한미동맹보다는 종속적 한미동맹에 가까운 상태인데다가 우리 측이 자발적으로 굴욕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미동맹만이 아니라 외교는 한미동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교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우리가 행하는 국제적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 우리에게는 중요한 외교 대상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우선이기 때문에 미국을 먼저 가야 한다. 이런 사대주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남북관계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북한에 모욕당하는 대통령, 듣고 있는 국민이 참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일방적으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참 문제죠. 좀 외교적인 은사가 좀 예의를 갖추면 더 좋겠는데 북한의 그동안에 아주 매몰찬 이런 논평이나 성명에 관습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어떤 은사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빌미를 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의 제약을 넘어 남북관계 공동선언이나 합의문을 발표하려면 당장 폐기는 못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 조약이나 한미조파 협정도 불합리한 부분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남북 간을 합의를 하니까 이거 지킬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간 공동선언이나 군사적 합의를 하고 나면 결국 남한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북한으로부터 욕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집니다. 따라서 이 지킬 수 없는 합의라면 하지 말아야죠. 이 국내 정치적으로 남북 문제를 자꾸 이용하다 보니까 미국의 압박 아니면 한미 간의 상위 방위 조약의 어떤 관계, 한미 군사훈련, 소파 협정 이런 것 때문에 남북 합의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북 합의를 지키는데 우선하겠다라고 정책 선언을 하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는 했는데 합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일방적인 모욕적인 발언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관련 조선일보는 정상회담 쇼 믿고 북핵 화생방 연구조차 폐기한 문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핵무기에 대한 연구 결과는 핵무기를 만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핵무기를 연구한다고 북한의 핵이 폐기됩니까? 남한의 핵정책은 사실은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 여러 가지 한미 간에 핵 협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북핵에 대한 현실적 대응은 사실 북핵에 대해서는 남한에서도 극우주의자들이 핵을 만들어야 한다,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핵우산과 대응되고 있는 것이죠. 남한에 핵이 없으니 북한이 남한으로 핵을 쏠 것이다. 이건 가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미국의 핵이 반응하는 것이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북한의 만약 핵공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미국 핵공격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은 물론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 지구적 비핵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감축해 나가고 그리고 북한과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제재를 보장하면서 제재를 해지하고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그런 방식의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핵무기를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게 되는 것이지 다른 쪽은 핵이 계속 강화되고 성능을 계량화시키면서 북핵만 폐기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로 가능하지 않는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미루기 힘든 북한 인권 문제 실질 개선 방법 찾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필수 요소로 거듭 강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 인권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미국 내부에 이 인권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엄청난 총격과 학살과 인종차별과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부터 제대로 미국 내부 인권에 제대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권 문제 관련해서 얘기하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나라마다 모든 나라들 인권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유독히 북한의 인권만이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북한 인권의 경우는 이게 워낙 정부가 제한돼 있고 또 탈북자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게 이 정보가 알려지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또 파악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지만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 불법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어야 되고 불법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한에서 만든 북한 인권법을 가지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순간 사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곳에서 벌어진 인권 문제를 우리가 법을 만들고 뭐 제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겁니다. 안타깝지만 말이죠.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선거 공작 주의건 땅 투기, 임대차법 주의건 내로남불, 끝없는 악취, 중앙일보는 선거 앞 남발한 거꾸로 정책을 믿을 수 있나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공시가 완화, 재건축 민간 확대 등 현 정부 기조와 다른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 겨냥한 전시성 꼼수 아닌가? 멸경신문은 공시가 인상 제한, 민간 재건축 선거의 공약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문화일보는 박주민 위선이 거듭 보여준 민변 참여연대 정권 민난. 문화일보는 설명에도 없었던 공공개발 후보지 선거용 속보이다. 경신문은 촉발된 2사 도심주택사업 공공개발 불신 신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한겨레 신문은 선거 의식한 섣부른 부동산 규제 완화 위험하다. 한국경신문은 서민 주거 절실해도 국가 책임 함부로 던질 말인가, 이렇게 이제 사실 쏟아지고 있는데요. 보수 정치 세력 내부에서 시계추처럼 정권이 바뀌지만 우리 사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보 세력을 선택할 수 없는 여러 조건 때문에 자선 또는 차악의 반복적 선택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격이죠. 체제 변화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수익 기준 놓고 보면 제1당, 제2당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평균 재산을 놓고 보면 그들이 무슨 여야로 구분돼서 당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합당해서 하나로 봐야죠. 부동산 정책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거의 국가 책임에 대한 한국경제신문 입장이 보수 정치 세력의 태도와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주거의 국가 책임을 이제 들고 나오니까 자본신문, 한국경제신문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큰일 날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주거의 공공성, 토지공 개념, 이것을 가진 자들이 자본가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페미니스트 후보, 한겨레 신문은 페미니스트 후보들의 몫을 응원한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 국민의힘 사이에서 벌어진 내년 대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따라서 뭐 페미니즘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동 문제, 환경 문제, 뭐 죽음 다 묻혀 있습니다. 노인 문제, 아동 문제, 여성 문제 다, 특히 뭐 페미니즘 문제는 더더욱 묻혀 있고, 지금 페미니즘 관련 뭐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전혀 정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화도 되지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최저임금 협상 개시, 노동 존중 사회 국정 목표 지살려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노동 존중 사회 국정 목표를 살리기 위해서 뭐 최저임금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죠. 최저임금은 정말 저임금,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임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뭐 노동존재 국정 지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문재인 정부가 뭐 1만 원 공약 약속했지만 안 지켰잖아요. 뭐 끝날 때까지 지킬 가능성도 전혀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때 조금 올리다가 그냥 뭐 수당이나 퇴직금 다 포함해가지고 대략 후퇴시켜버렸습니다. 따져놓고 보면은 뭐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수치는 더 인상을 많이 시킨 것 같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더 후퇴된 측면도 있습니다. 금융 관련해서 공수처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수사이첩, 행정규칙 추진 공수처, 검경과 수기가 문제다. 뭐 정말 엉터리 같은 이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뭐 되지도 않을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문제 하더라도 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가 다 해야 되는데 뭐 공수처가 뭐 수사할 역량이 도저히 안 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뭐 검찰로 이치빈이 제이치빈이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이 반대하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공수처가 이거 사라질 것 같아요. 왜 이런 규칙과 관련된 거는 다수당이 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뭐 합의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축구 하는데 축구 경기 룰을 만드는데 정말 뭐 프로 팀하고 아마추어 팀하고 하는데 프로 팀이 축구 자기 잘한다고 전력이 뭐 강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규칙 만들면 되겠습니까? 규칙은 합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다수당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검찰 개혁 한답시고 지금은 뭐 다시 부동산 문제 심각하니까 뭐 검찰 동원해가지고 뭐 수사라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금융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저신용자의 고이율은 모순일 아닌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한다. 최저임금과 고용, 공휴일자리 탈원전 등을 이제 동시에 사자로서 조선을 비판하고 있고 한국경제는 저신용자 고금리가 모순 기록을 시행하는 금융회고입니다. 대통령이 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신용이 낮을수록 이제 고리대, 뭐 금융 높은 쪽을 하고 있는 거 이거 모순 아니냐? 모순이 아니고 현실은 금융시장의 현실은 저신용자의 경우 파산 등 신용 불안으로 떼일 우려, 채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떼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자를 높이 받는 것이 사실. 미리 이자를 높이 받으면 나중에 은금을 떼이더라도 손해보지 않잖아요. 이거 현실이고 이건 자본주의 교과서에 나오는 금융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는 아닌 것이죠. 현실과 정의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야말로 자기들 고위공직자들, 뭐 집권당 이런 세력들의 엄청난 부동산 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 말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부동산, 국민통합, 남북관계 모두 낙제점 받은 문 정부 4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습니까? 역대 정권 대부분 임기 말에는 이런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 많이 버텨온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찍 벌어져야 됐는데 LH 사건으로 이제 급락하게 된 것인데 결국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뭐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사회 하부구조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재벌,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국민의힘 정권 잡아서 또 몇 년 가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일본 역사개혁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독도는 일본 땅, 한미일 공조에 찬물 끼얹는 일교과서 왜곡. 뭐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구주의자들이 끊임없는 동아리니까 이런 뭐 특별히 뭐 분석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방송 관련 동아일보는 혈세로 노골적 편파방송 TBS 경기도도 따라하게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 비판하고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은 서울이어 경기까지 세금으로 편파방송 하려 하나 역시 지적하고 있는데 방송이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의존하고 그 방송 사장 임명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는 경우 편파성을 띌 수밖에 없죠. 돈 대주고 하는 그 방송국에 사장 임명할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임명하겠죠. 그럼 뭐 가능하면 뭐 재정은 어쩔 수 없이 지자체가 지원하더라도 사장 임명할 때 그럼 임명하는 절차를 좀 달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 구성원이 직접 투표를 거치고 또 시민들의 여론 이런 걸 좀 감안해서
가능하면 중립적으로, 가능하면 권력의 지배로부터, 지방정부의 그 지배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정성, 100% 공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임명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 관련 한국경심은 인구 감소 시대 정년 연장, 고용 유연화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아니 정년이 연장된다는 건 60세, 65세, 65세, 70세 이렇게 정년이 연장될 때 노인이 될수록 구직 활동이라든가 재취업이라든가 굉장히 더 어려워져요. 고용이 더 안정돼야 되는 거예요. 연장을 하려면. 근데 나이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고 3, 4개월 단시간 노동으로 시키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년 연장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 연장이 될수록 고용 안정이 우선돼하고 고령자인 경우 재취업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용의 유연화보다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그러니까 이게 또 나이 든 사람 정년 연장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물론 젊은 일자리와 나이 든 사람 일자리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편으로 정년 연장이 노후보장이나 노년 복지 삭감 또는 축소를 위한 방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년 연장하니까 국민연금을 지금 60세, 61세에서 65세까지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이것을 또 정년을 65세, 70세까지 연장하니까 국민연금을 65세, 66세, 70세부터 지급한다든지 기초금을 깎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4월 1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